네, 즐거운 이야기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찾아가는 시간 수다학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 아이들의 어떤 그 수학 성적. 예. 근데 성적은 좋은데 뭔가 조금 비효율적으로 학습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우리 아이들이 정말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재밌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방법을 조금 바꿔봤습니다. 궁금하시죠?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텐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포맷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자리에 필근이가 앉아있다는 사실. 예. 제가 만약에 빠지면요. 많은 시청자분들이 또 섭섭해하실 거예요. 그렇죠. 특히 저희 엄마가 얼마나 섭섭해하시겠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든 굳건히 자리를 지킬 거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요. 네네. 저희가 현장에 직접 뛰어든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뭐 어디로 뛰어드는 거예요? 이름을 좀 정해봤는데요. 수학 탐구 체험 교실. 수학 탐구 체험 교실. 어떻게 재미있게 그리고 활동적으로 수학을 흥미를 느끼면서 공부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이제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네, 어떻게 체험하고 어떻게 탐구하는지를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따끈따끈하게 전달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현장에 가장 네, 적합한 한 분 있죠? 손은지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전국 방방곡곡에 정말 이 체험 수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을 찾아가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옛날이랑 비교해서 옛날에 우리 수학 교과하면요 상가지라든지 아니면 바둑알 기껏해야 이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칠교놀이 칠교, 그다음에 입체적인 수 모형, 쌓기나무, 연결 큐브, 모형시계 다양한 수학 교구들이 많아졌고요. 또 수업 시간에 이 놀이를 이용해서 수업에 접목해서 재미있게 수학을 체험하듯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우리 수다학에서 소개할 수 있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체험으로 익히게 된 수학 원리는 잘 잊혀지지 않고 또 오랫동안 기억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실제 수업 시간에 이러한 체험 수학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전국의 다른 학교에서는 또 어떠한 체험들, 어떠한 활동들 하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자, 정말 기대가 많이 되고요. 또 한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진짜, 이분이 오랜만에 또. 그러니까요. 벌써부터 반가워하실 만한 우리 학부형들의 얼굴이 느껴지는데요. 네.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우리 김세식 선생님은 진짜 메스투어에서 정말 아이들이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메스토가 사실 체험 수학의 대표적인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 아쉬운 게 그땐 이맘때쯤이면 이렇게 자유롭게 여행 다니면서 숨은 수학 우리 찾아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도 좀 어렵다는 거. 맞아요. 아직까지 참 너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자, 어쨌든 메스투어가 굉장히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네, 우리 그 필근 씨가요. 메스 투어에서 그 배웠던 얘기들을 그렇게 많이 써요. 아는 척하면서 마치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것 마냥 실제로 제가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얼마나 얘기를 하죠? 그렇죠. 고래로 이제 설명하는 적분이라든지요, 뭐 애니메이션 속 미분 이런 거 실컷 아는 척했습니다. 제가. 아주 뿌듯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네네. 이렇게 반가운 김세식 선생님과 이제 교실로 첫 번째 교실로 떠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요? 충북 진천에 있는 2월 초등학교로 저희 함께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수다학이 찾은 곳은 충북 진천군에 자리한 2월 초등학교. 하나둘 서둘러 등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곧바로 교실로 가는 게 아니네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3, 4, 5 짝을 맞춰 보드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 자습 시간 아닌가요? 아침 자습할 거보다 아침에 애들이랑 노는 게 좋아서요. 1교시 수업이 시작되고 수업에 열중인 아이들.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자 2학년 반 전체가 떠들썩해집니다. 그리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는데요. 아하, 여긴 아침부터 학생들이 모여 게임을 하던 곳 아닌가요? 사실 이곳의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학 놀이터. 수학적 상상력과 사고력, 흥미를 키우기 위해 탄생한 2월 초등학교의 수학 전용 놀이터라는데요. 대형 교구판은 물론 각종 보드게임 등 다양한 수학 놀이를 배치해 학년 불문, 언제든 수학을 쉽게 그리고 놀이처럼 재밌게 접할 수 있겠답니다.
놀면서 배우는 게 좀 더 재밌더라고요. 자유롭게 여기서 노니까 좀 더 기분이 좋아서 여기로 오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하고 아이들이 보드게임을 좋아하는데 이동도 하고 대화를 통해서 훨씬 더 재미있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수학 놀이터에선 놀이 외에도 교과 과정과 연계, 쉽게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활동도 하고 있는데요. 복잡한 미로를 체스처럼 말을 움직여 직접 탈출하는 피라미드 점프 미로 게임. 4개의 원을 직선으로 돌아 통과하는 자동차 고누 등 책이 아닌 체험으로 수학을 알아갈 수 있게 다양한 놀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배우는 거는 원래 머릿속으로만 이해해서 하는 건데 몸으로 머리로 더 이해하기 쉬워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만들어 봅시다. 8개 만들면 돼요. 지금 아이들이 만들고 있는 건 정삼각형에서 출발해 정사면체 개념을 알아가는 시어프인스키 피라미드 만들기. 예은아, 민면 뭐로 만들고 있는 거야? 나는 거 이해를 못했어. 정사각형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도구를 이용해 직접 삼각형을 만든 후 이것을 이어붙여 커다란 삼면체를 만드는 과정에서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의 개념을 익힐 수 있다는데요. 과연 도형과 친해지는 데 도움이 됐을까요? 책에서만 보다가 만드니까 더 쉽고 원리를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진지하게 피라미드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인데요. 여기서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지 살짝 들어볼까요? 여기 아래 정사면체랑 위에 정사면체가 이어지려면 여기가 이렇게 틀어져서 곡선으로 해야 될까? 어떤 선이 돼야 될까? 직선이 돼요. 직선이 돼야 돼요? 네. 선생님의 설명과 함께하니 이해 쏙쏙. 이렇게 커지는 구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정사면체 4개가 모여 이 작은 정사면체 큰 하나를 만들고 이 4개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면은 큰 구조물의 정사면체가 되고 교과서에서는 문제를 풀거나 그림으로만 그렸는데 여기서 실제로 만들고 하니까 더 잘 알 수 있었게 됐고 그리고 이런 구조물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지 궁금해요. 이렇게 체험을 통해 수학을 알아가고 놀이하듯 접하는 것. 아이들에게 아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은 저걸 하면서 수학 공부라고 인식을 잘 못할 수도 있지만 그걸 통해서 수와 연산 그리고 규칙성, 도형 등에 대해서 만져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고요. 이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수학적인 사고 능력이나 수학에 대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친구들과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보 처리 역량까지 기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느새 거대해진 정사면체. 끝이 보이는데요. 마지막까지 힘을 합쳐야 완성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것도 다 뺐다가 다시 꽂아도 되겠네요. 드디어 시어핀스키 피라미드 완성! 그 협동이 잘 되고 완성체가 제대로 잘 된 것 같아서 뿌듯하고 기뻐요. 작은 다면체가 모여서 큰 다면체가 되는 게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야, 놀랍습니다. 왜 놀이하듯이 수학을 공부한다는 건지를 알겠어요. 난 세상에 놀이터 별의별 놀이터 다 봤어도 난 수학 놀이터. 그러니까요. 수학 놀이터는 처음입니다. 예, 대단하네요. 그렇죠. 등하교 시간이라든지 뭐 쉬는 시간이라든지 이런 수학 놀이터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건 뭐 수학을 딱 정해진 뭐 수업 시간이라든지 이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수시로 자연스럽게 뭐 일상처럼 놀이하듯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참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 저 학생들이 참 부럽고요. 아, 저희 아들 학교에도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제 피라미드를 직접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스케일이 좀 크다는 거. 그러게요. 맞아요. 저도 작은 교구를 이용해서 정사면체 만드는 거는 몇 번 봤었는데 이렇게까지 크게 만드는 거는 또 처음 봐서 굉장히 신기하기도 하고 인상적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면서 이 정사면체의 개념을 공부하게 되면은 사실 정사면체 초등학생은 몰라도 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그러한 개념을 이해하고 익힐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수학 놀이, 수학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죠. 근데 피그 씨 혹시 프랙탈 도형 생각나나요? 예, 나는데 무섭게 물어보지 마세요. 어쨌든 그거잖아요. 저기 고사리였나요? 고사리랑
그 눈꽃송이 네, 선생님도 가르쳐 주셨고. 맞습니다. 안 보는 사이 필근 씨 집중력이 아, 굉장히 좋아진 것 같은데. 예. 아,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네. 닮은 구조가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전체 구조를 만드는 거였죠. 프랙탈 개념의 핵심은 사실은 이제 자체 유사성, 예, 아주 작은 부분도 전체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만든 그 시에르핀스키 사면체도 사실은 프랙탈 도형의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네네. 고등학생들도 사실 이런 게 직접 만들거든요. 뭐 동아리, 수학 동아리라든지 이런 데서 그런 걸 만들면서 뭐 수학 원리를 익히는 거죠. 이야. 사실 초등학교 때 직접 이렇게 체험해 보면서 무한급수라는 그런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개념들을 미리 익힌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무한급수. 그래요. 아니 근데 저거를 집에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쌓는 거 말고요. 종이를 이용해서 이 프랙탈 카드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 자, 우선 A4 용지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제가. 자, 가위로 이 부분을 절반 정도만 정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자른 것 중에 한쪽만 안으로 집어넣어서 접을 거거든요. 아. 자, 안으로 집어넣어서 접을 거니까 자, 길을 내서. 잘 넣어주기 위해서 길을 한번 내주고 종이 접기 하듯이 그렇죠. 안으로. 펼쳤다가 얘를 안으로 쑥 집어 넣어주는 거죠. 아, 한쪽만 이렇게. 안으로. 자, 이제 요 가로 길이에서 가운데 지점, 가로 길이에서 가운데 지점을 잘라줄 건데 얼만큼 자를 거냐면 세로 길이의 반 길이만. 아. 이 세로 길이의 반. 반. 자, 가위로 절반까지만 잘라줍니다. 자, 지금 2개씩 생겼죠? 네. 2개씩 생긴 것 중에서 네. 왼쪽에 있는 것만 아까처럼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안으로. 거예요. 왼쪽에 있는 것만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네. 오. 일단 겉에서는 계단형 구조가 나오고. 자, 이렇게 되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 똑같은 방식으로 어, 반복하다 보면은 두 분이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야야야, 이런 거 재밌어. 이런 거 재밌어. 뭐 이렇게 쫙 펼쳐질 것 같아. 재밌어. 이런 거 재밌어요. 자, 펼쳐보겠습니다. 어머. 아, 이거 그렇지. 봐요. 아, 예쁘다. 야, 이거 무슨 야, 이거 재밌겠는데요? 직접 집에서 해봐도? 그렇죠. 우리 프랙탈의 중요한 게 자기 유사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반, 길이의 반 똑같은 방식으로 반복한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프랙탈 카드가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지 않으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이랑 꼭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야. 그리고 선생님, 그 영상 속에서 한 친구가 이런 구조물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라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이런 궁금증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는 거, 이건 아주 바람직하죠. 네. 건축물 만드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오. 물론 지금 나오는 사진은 제자들과 함께 만든 도움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지오대식 도미라고 해요. 제자들하고 만드셨다고. 그러면 선생님 진짜 별거 다 만드시네요. 예. 예, 그 지오대식 돔은 좀 유명합니다. 그래서 네. 보통 삼각형으로 이루어진 어떤 반구형, 그러니까 구를 좀 일부를 좀 잘라낸 예, 그런 건축물인데. 네네. 그래서 이런 모양은 힘이 모든 부분에 골고루 분산되기 때문에 네네. 예,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기둥을 세우지 않아도 자체의 무게를 잘 견디는 성질이 있어요. 또 이게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트러스 구조라고 하거든요. 이런 트러스 것들을 구조. 이제 옥텟 트러스 구조도 있고 그런데 트러스 구조가 뭐냐면요. 금속이라든지 뭐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휘지 않게 네. 예, 접합점을 이용해서 연결해서 삼각형으로 연결한 어떤 구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 에펠탑 같은 거라든지 예, 강과 강을 잇는 어떤 대교에서 철근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구조로 만들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을 트러스 구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조들은 변형이 잘 일어나지 않고요. 네네. 예, 응력은 분산시키고 그리고 하중은 지탱할 수 있어서 현대 건축에 아주 중요하게 활용하고 있죠. 야. 아니 뭐 우리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걸 우리 선생님들이 아주 명쾌하게 지금 그러니까요. 답변을 해주고 계신데. 네. 근데 이제 그 저학년들을 위해서는 또 이제 재미난 활동들이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저학년 같은 경우도 삼각형, 사각형 이런 다각형 공부할 때 그거를 직접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오.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이게 삼각뿔이네요. 예, 그렇죠. 예. 네, 삼각 뿔이죠. 네. 그래서 스파게티 면과 마시멜로. 스파게티 면이 이때 네. 그 변이 되는 거고요. 예. 변. 그리고 이제 마시멜로 조각이 변과 변을 연결해주는 꼭지점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예. 거예요. 그래서 또 이걸 재미있는 놀이로 발전시킬 수도 있죠. 이걸로 네, 로봇을 만들어 본다던가, 집 모양을 한번 집을 튼튼하게 지어본다던가. 네네. 그래서 도형 공부도 되면서 창의력까지 기를 수 있는 일석이조의 활동인 거죠. 야, 진짜 우리 수학이 처음으로 지금 수학 탐구 체험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첫 시간 놀이로 수학을 배우고 있는 2월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는데요. 수학 놀이터에서 놀면서 수학을 공부하는 거 아주 좋아 보였는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키워드만 들으면 정말 깜짝 놀라실 텐데요. 어떤 거예요? 바로 방탈출입니다.
방탈출? 네. 그거를 수학 시간에 한다고요? 네, 궁금하시죠? 오. 자,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시 찾은 2월 초등학교. 지금은 5학년 수학 시간. 한 학기가 끝날 때마다 개념 정리도 놀이로 한다는데요. 바로 수학 탐구 체험 교실에서 말이죠. 5가지 도형으로 선생님이 여기다 이제 퍼즐을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 소개할 수학 놀이는 일명 비밀의 열쇠를 찾아라인데요. 먼저 7개의 칠교 중에서 5개의 칠교로 모양을 만든 뒤 외곽 테두리만 그린 후 상대팀에게 4개의 칠교만 전달. 나머지 3개의 칠교 중 단 1개의 열쇠를 찾아 퍼즐을 완성하는 놀이인데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칠교 놀이와 비밀의 열쇠를 찾아라 퍼즐판과 설명이 적혀 있는 학습지를 같이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퍼즐판을 받자마자 한 팀이 된 친구들끼리 머리를 맞대보는데요. 다른 팀 친구들이 쉽게 맞출 수 없는 모양으로 신중 또 신중하게 그려봅니다. 그때 무언가 결심한 듯 씩씩하게 칠판으로 향하는데 곧바로 칠교 조각 3개를 붙입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하지 않는 2개랑 비밀의 열쇠 1개를 붙였어요. 이 3개 중에 1개를 가지고 가서 나머지 한 조각에 나머지 한 부분에 끼워 넣는 거예요. 드디어 시작된 게임. 빠르게 상대팀의 전략을 읽고 단 하나의 비밀 열쇠를 알아내야 합니다. 한 2개 다 갖고 가봐도 돼요? 하나씩만 가져가야 돼요. 옆에 여기야. 여기라고요? 퍼즐 메이커의 이름 적혀 있는 대로 가져가야 돼요. 서두른 탓인지 조각 맞추기가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요. 하지만 협동심은 물론 문제 해결력까지 키울 수 있는 활동으로 평행 사변형부터 마름모까지 다양한 도형 개념을 배운 5학년들에겐 복습으로 제격인 수학놀이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을 실제로 해보니까 더 재미있었고 이해하는 속도가 더 빨랐던 것 같아요. 평행 사변형이랑 삼각형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모양을 꾸며보니까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도형을 직접적인 구체적인 조작물을 가지고 돌리고 뒤집고 미는 활동을 통해서 도형에 친숙해지고 익숙해지는 그런 놀이입니다. 오늘 이 놀이를 통해서 다 끝나면 이제 여기 방을 탈출할 수 있는 놀이에요. 이번 놀이는 수학 방탈출 놀이. 각 팀별로 주어진 수학 문제를 함께 풀어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찾은 후 장애물을 피해서 해당 숫자를 찾아오는 놀인데요. 분모가 다른 분수를 정확히 계산해내는 게 관건.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최소 공배수. 4와 5의 최소 공배수는 20. 우와, 정답이네요. 미션에 담긴 수학적 원리를 내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조금 어렵거나 모르는 건 다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해보는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여기다 써? 오, 맞았어. 또 하나의 미션이 더 있습니다. 풀어낸 수학 문제를 완벽히 설명해야 탈출 성공. 배운 것을 확실히 복습할 수 있는 건 물론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며 협동심, 그리고 설명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감까지 기를 수 있답니다. A팀이 이제 먼저 우리 미션에 돌입할 건데요. B팀은 나와가지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탈출의 하이라이트, 바로 장애물 넘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상대팀에게 정답 숫자를 쉽게 내주지 않기 위해서 줄넘기를 이용한 하나의 관문을 더 만든 겁니다. 다른 팀이 먼저 문제를 설명할 건데 그럼 숫자를 가지러 가야 되거든요. 그거를 막으려면 장애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장애물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 빈칸에 있는 거는 숫자를 구해와야 돼요. 빈칸의 숫자를 찾기 위해 달려가는데요. 온몸을 다해야 우리 팀이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별한 놀이 체험으로 수학과 가까워지는 시간. 과연 5학년 친구들은 수학 방탈출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최소 공배수 밑에 부분 분모를 구할 때 뭐가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20에 똑같은 수 4를 여기 넣어서 완성하는 거예요. 이 수학적 분모를 통분해서 이 분수를
더해줄 수 있는 이 과정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시간 안에 통과해가지고요. 둘 다 탈출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웠던 수학 원리들을 미션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고요. 뭐 분수의 덧셈 아니면 평면도형의 넓이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게 되고 여기에 수학적 원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협업해서 같이 게임적인 요소들을 더해서 즐겁게 놀이하면서 수학적 원리를 알아갈 수 있는 활동입니다. 수학 방탈출! 아,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예. 아니, 교실에서 방탈출을 저희가 촬영을 간다 그래서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죠? 예, 예. 원래 저거 방탈출을 이렇게 저렇게 한대요, 수업 시간에. 아니, 재밌었어요. 줄넘기로 막 장애물 만들고요. 네. 막 쑥쑥 피해 다니네. 수학 시간에 저런 걸 한다는 게 놀라워요, 진짜. 그러니까요. 줄넘기 줄로 놀이적인 요소까지 가미했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학, 체육, 통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네. 이 선생님께서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라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리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애들이 과정을 설명할 네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을 누가 하게 될지 모르니까 다들 잘 공부해둬라 이런 말이 쓰여 그렇죠,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완벽하게 이해한 친구들이 조금 이해력이 부족한 친구들을 도와주는 이런 협동심도 기를 수 있는 활동인 거죠. 그렇겠네요. 근데 네. 중요한 건 네. 이것도 집에서 이게 네, 그렇죠. 야 집에서 하려면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것도 사실은 뭐 또 간략하게 변형이 충분히 되겠죠? 그럼요. 예, 그 영상에 나왔던 우리 배수, 약수, 뭐 공배수 이런 공약수 개념을 익히는 활동으로 조그만 카드를 좀 활용해 보면 좋습니다. 카드요? 예,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적힌 건 만들기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의 배수를 빨간색을 칠하는 거예요. 한 카드에. 그런 다음에 5의 배수는 또 파란색으로 또 칠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면 이제 두 개의 색깔이 칠하는 것이 공배수가 되는 그렇죠. 거죠. 아.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이제 최소 공배수가 된다. 이런 걸로 해도 되고 뭐 약수도 그런 식으로 또 해도 되니까요. 네네. 이렇게 카드 하나 가지고 집안에서 가볍게 재밌게 놀 수 있죠. 더불어 수학에 대한 개념도 같이 익히면서요. 아, 좋네요. 네. 그래서 문제가 적힌 쪽지를 집 구석구석 막 숨겨두는 거예요. 마치 퀘스트를 깨나가듯이. 그래서 맞추면은 다음 장소 가서 또 다음 카드를 열어가지고 문제를 풀고 재밌어. 할 수도 있고요. 또 QR 코드를 요즘엔 또 각각 집에서 만들어 볼 만들 수가 수도 있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QR 코드로 문제를 읽어가지고 해당하는 문제를 풀어서 답을 작성하고 이런 너무 식으로 집에서 방탈출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야, 아이디어 진짜 좋네요. 재밌는데요, 진짜로? 아 QR 코드를 집에서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그것도 몰랐잖아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익숙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칠교놀이. 칠교놀이. 칠교놀이가 굉장히 종류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뭐 변형을 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비밀의 열쇠 찾기. 처음 들어본 그런. 예, 그렇죠. 이렇게 규칙을 변형한 점이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조각을 이용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조각 정도라면 보통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학생들이 아마 문제 해결 기쁨이라든지 성공했다는 기쁨이라든지 이런 걸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가 되고요. 네. 직접 해보면 사실 재미도 있고 의미도 있고 뭐 도형의 길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감각을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칠교놀이 같은 건 사실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우리 뭐 학부모님들 직접 아이들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뭐 그런 놀이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하실 때는 이 칠교 조각을 이용해서 먼저 무슨 모양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말로만 설명해서 다른 가족원이 안 보고 똑같이 만들어 보게끔 하는. 그렇죠. 뭐 이런 놀이도 해볼 수 있겠죠. 약간 뭐 가족을 약간 느낌이 좀 있네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집에서 근데 또 칠교 놀이판이 없을 수 있잖아요. 네. 색종이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색종이요? 네,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자,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예쁘다, 이거는. 그러면 이 조각을 이용해서 너만의 다양하게 모양을 만들어봐라. 자, 이러면 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죠. 어떤 이런 거요? 고양이다. 고양이, 강아지. 이런 작품들도 나오는 것이죠. 좋다. 나 이거 바로 사야 되겠다. 좀 전에 영상에서도 이 선생님께서 마이크까지 막 드시고 열정적으로 지도하셨잖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손이 많이 가죠.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지도하시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열정을 가지고 수학 교구를 아주 손수 만들어서 이렇게 즐거운 활동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이렇게
직접 만들고 체험하는 수학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그 수학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이렇게 수학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는 분명 될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 수학을 통해서 수학이 재밌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알찬 시간이었죠. 네. 수학 탐구 체험 교실 첫 시간을 함께 해봤는데 네. 좀 안타까운 소식은 우리 필근 씨 네. 수학 동화가 없어졌습니다. 네, 들었습니다. 네, 어떻게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새 걸 준비해 왔거든요. 뭘요? 자, 필근이의 핵심 정리 빠밤. 충북 진천에 있는 2월 초등학교. 이곳엔 수학 놀이터가 있어서 아이들이 오며 가며 수학을 놀이처럼 할 수 있대요. 이따만한 피라미드를 만들기도 하고 전 학년 어울려 보드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칠교놀이를 응용하기도 하고요. 방탈출 게임을 이용하기도 하면서 수학의 매력을 재미있게 알려주는 2월 초등학교. 수다학 시청자들이 응용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서 프랙탈 카드를 직접 만들면서 입체 도형의 개념을 쉽게 익힐 수 있어요. 수학 쪽지를 집안 구석구석 숨겨두고 미션 수행 게임을 할 수 있답니다. 종이접기와 칠교놀이를 응용해 창의력과 수학 개념 모두 잡을 수 있다고요. 네, 오늘은 2월 초등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정말 말 그대로 체험으로, 놀이로 수학을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수학을 접할 수 있다면 너무 재미있어서, 네, 흥미로워서 막 너도 나도 오늘 또 수학하고 싶다, 이따가 수학 또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흥미롭게 수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김태식 선생님 그리고 손은지 선생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필근 씨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풍성한 수학 이야기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